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6호 태풍 위파가 지난 주말 홍콩을 거쳐 지난 20일 오후 중국 본토 광둥성에 상륙했습니다. 위파는 화물 트럭을 쓰러뜨릴 만큼 강한 바람과 폭우를 퍼부었고 중국 광둥성에서만 무려 6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풍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강풍에 밀려 바닥에 내던져지듯 넘어집니다. 다리를 건너던 소형 화물 트럭은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들은 한 발 앞도 나가지 못하거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3층 유람선이 풍랑과 강풍을 만나 전진하지 못하고 연신 부두에 부딪힙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구조선이 출동할 때까지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해안에서 태풍 소식을 전하는 기자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최대 풍속 시속 167km의 강풍에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홍콩에서는 최고 등급인 태풍경보 10호가 발효돼 19시간 지속됐습니다. 홍콩에서 가로수에 깔리는 등 33명이 다쳤고 2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홍콩을 강타한 위파는 중국 광둥성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을 동반한 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3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되며 광둥성에서만 약 67만 명이 대피했고 휴교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필리핀을 거치며 5명 사망, 8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낸 6호 태풍 위파는 중국을 핥히고 난 뒤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하이난성 하이커우가 심각한 침수를 겪을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광둥성은 21일에도 강한 뇌우, 폭풍, 해일에 대비했습니다. 태풍 위파의 피해가 어찌나 큰지 광둥성 주요 도시 해안 관광지 52곳 이상이 일시 폐쇄됐고 20일부터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 건설 및 업무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을 정도입니다. 태풍 위파는 원래 북상 중이었는데 극적으로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서 완전히 중국 쪽으로 건너갔고 다행히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본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태풍 위파, 예상대로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SNS에 올라온 위파의 모습들입니다. 위파가 상륙하기 직전 꽝린성 상공의 하늘입니다. 무언가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중국 남부해안을 강타한 태풍 위파는 지난 7월 20일 시속 16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약 3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어 8만 명의 여행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만과 홍콩 그리고 중국 남부를 강타한 위파의 모습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을 휩쓸며 홍수와 산사태 경보를 촉발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재난시설에 있습니다. 바다는 허리케인급의 폭풍이 불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걸을 수 없을 정도, 아니 바닥을 미끄러져 나갈 정도로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 위파가 홍콩을 강타한 모습입니다. 태풍의 여파로 홍수가 나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무려 11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3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비와 167km 매시를 넘는 돌풍을 기록한 26명의 사상자가 났고 수백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위파는 엄청난 피해를 준 뒤에 광둥 타이산시에 상륙하여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위파가 휩쓸고 간 모습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과거의 태풍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보여줍니다. 매년 역대급이라는 말로 그 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런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남부 광저우시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토네이도 영향권은 길이 약 1.7km, 폭 280m나 됐습니다. 특히 발생지에서 2.8km 떨어진 양텐춘 관측소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20.6m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토네이도로 인해 주민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공장 141곳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웨이보 등 SNS에는 토네이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와 보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한 영상에는 토네이도로 인해 고압전선에서 불꽃이 튀더니 크게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는가 하면 토네이도가 주변 쓰레기와 철제 구조물들을 한꺼번에 쓸며 전진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다.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 아니었나? 토네이도에 이어 우박까지 광저우에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토네이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심 곳곳에선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야외 테이블이 산산조각이 나고 자동차의 유리창이 박살나기도 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직접 주운 우박을 손바닥에 올려 인증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갖가지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고 마을이 잠기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무려 번개가 1만 번 이상 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고립돼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이저우성 곳곳에서 8시간 동안 1만 번 이상의 번개가 치는가 하면 폭풍으로 유람선이 전복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흙탕물이 계단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물을 밖으로 빼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집 밖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산속마을이 맞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산악지역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2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토사와 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이 지역 주민 최소 12명 이상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산사태의 전조는 최근 들어 계속 감지됐습니다. 새벽 8시간 동안 번개가 무려 13,596번이 내리치는 역대급 기상이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이저우성은 순식간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가 발생하며 유람선 2척이 전복돼 8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은 태풍과 폭우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중국에서 발생한 역대급 기상이변 순간입니다. 당시 SNS에는 토네이도를 그리는 강력한 모래폭풍과 사방이 시뻘건 도로, 심지어는 폭설을 동반한 한파에 얼어 죽은 새들의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당시 신화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심한 모래폭풍과 폭설이 쏟아져 당국이 일부 주요 고속도로를 폐쇄했습니다. 더우인과 틱톡 등 여러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모래사막에서 소용돌이가 치솟더니 하늘을 뚫을 듯한 세기의 토네이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풍속 48m 수준의 강한 바람에 귀경길 차량 유리창이 날아가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도로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차창 이곳저곳을 테이프와 이불 등으로 막았고 한낮임에도 온 사방이 검붉게 변해 가시거리가 불과 수십 미터밖에 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중국 신장 북부 아러타이 지역에서는 관측일의 최저인 영하 52도의 한파와 눈보라가 불어닥쳤습니다. 1m 높이로 눈이 쌓여 방목하던 가축들이 파묻혔고 호수와 함께 얼어붙어 죽어버린 새들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중부 내륙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우박 등의 악천후로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러한 역대급 기상이변들이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남중국해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이 정도 원인 분석으로는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이렇게 기상이변이 급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중국 산둥성 중국과학원은 낙뢰 시험을 실시합니다. 인공적으로 유도된 낙뢰는 낙뢰 물리 연구 및 실제 환경에서 낙뢰 보호 시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둥과 번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중국에서 인공강우는 일상이며 얼마 전 인공낙뢰 시험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다 보니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과학실험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